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청와대 갈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했던 노창규는 형 노한규가 조태신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감호탁을 다시 한번 죽이려 작정했습니다. 소문이 엄마와 아빠를 밀어버렸던 것처럼 덤프트럭을 몰고 나타난 노창규. 트럭이 우리 카운터들을 밀어버린 순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융인들이 다 쓰러졌죠. 또한 노창규는 한 번으로 부족했는지 연이어 카운터들이 탄 차를 밀어버립니다. 우리 카운터들 다 박살난 줄 알고 얼마나 두근두근했는지 몰라요. 감호탁 일당이 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노창규가 휘파람을 불며 현장을 영상에 담던 중 갑자기 날라온 차문. 역시 힘하면 감호탁이죠. 감호탁의 문을 날리고 하나가 열받은 표정으로 뼈마디를 맞추며 등장하는데 너무 짜릿했어요. 춤의 옷과 소문이도 당연히 무사했고요. 파라 예고, 하나는 2단계 악기가 된 다정시공 사장 송만호를 처리하러 갑니다. 그리고 감호탁은 태신그룹을 쳐들어가 보초를 서던 직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노한규 상무의 방에 쳐들어가죠. 그리고 그때 또 우리 형 건드리지 말라며 등장하는 노창규. 그런데 노창규는 소문이한테 쓰레기 취급을 받고 추메호한테 싸대기를 맞고 감호탁한테 팔이 아작날 뻔했어도 포기란 걸 모르는 악역이네요. 형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것 같아요. 7화에서는 7년 전 사건의 실마리가 많이 풀렸습니다. 관건은 그들이 소문이 부모님을 사주해서 죽였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이죠. 지청신이 갖고 있는 장부 안에는 분명 그 증거가 적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장부를 손에 넣으려면 카운터들이 지청신을 제압해야 해요. 그래서 전 7화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신여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주를 하던 지청신은 편의점에서 신여구를 마주칩니다. 그리고 백향이를 제과점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숙주 안에 있는 악기를 감지하죠. 신여구는 아직 악기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백향이도 악기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청신은 백향이의 존재를 느꼈어요. 신여구는 아직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죠. 그래서 신여구의 상태를 보면 악기랑 숙주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인 2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신여구를 앞으로 전개에 활용할 방법을 2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여구가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악기가 신여구에게 말을 걸며 3단계 악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분명 신여구는 악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할 인물이에요. 한 명만 죽이더라도 바로 3단계 악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본래 나쁜 인물입니다. 파라 예고를 보면 백향이가 경찰들을 제압한 후 탈출하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한 지청신의 대사처럼 지청신과 백향이, 신여구는 서로를 찾아 함께 행동하게 되겠죠. 그럼 2번째 경우, 전 이 2번째 경우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청신이 신여구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4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랑스 악기 중에 숙주를 옮길 수 있는 악기가 있었다는 말 기억하시죠? 이게 떡밥이었을 것 같아요. 2번째 이유는 지청신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신명희는 지청신을 잡게 되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태신그룹과 신명희가 한 모든 행동의 칼날이었던 지청신이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 장부까지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지청신을 살려두는 건 신명희 입장에선 너무 불안하죠. 그렇기에 파라 예고를 보면 신명희는 중진씨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중진씨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건 허울이고 자신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지청신을 하루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동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지청신의 얼굴이 공개되었고 편의점 직원까지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파라 예고에서처럼 수배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지청신의 얼굴이 더욱더 많이 노출될 상황이죠. 7화 지청신은 차 번호판을 바꾸다가 그걸 목격한 시민을 죽이고 그 사람의 차 번호판을 떼서 자신의 트럭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경찰 검문을 하게 된다면 지청신이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물론 지청신은 쉽게 죽을 인물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인인 경찰들에게 당할 리는 더더욱 없죠. 하지만 도망다니는 것 자체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청신 안에 있는 악귀는 스스로 지청신의 몸을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어떠한 이유로 곁에 있던 신여구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는 건 이미 신여구 안에 있는 악귀를 제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여구 안에 있는 악귀는 아직 2단계죠. 3단계가 되지도 못했고 악귀들이 가지는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청신 안에 있는 악귀가 신여구 안에 있는 악귀를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이게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신여구는 웹툰에서 악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작 웹툰에서 신여구가 악귀가 아니었던 게 도대체 왜 지청신이 신여구의 몸에 들어가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웹툰에서는 악귀가 아니었던 신여구가 드라마에서는 굳이 악귀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신여구의 존재가 엄청난 반전을 줄 것이라는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신여구가 지청신보다 더 센 악귀가 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신여구가 복수하고 싶은 상대는 자신을 쪽팔리게 했던 소문이밖에 없으니까요. 신여구를 가지고 가장 큰 반전을 주려면 지청신이 신여구의 몸에 들어가서 그의 아빠인 신명이한테 복수를 하는 게 가장 큰 반전이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신명이가 자신의 아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 지청신 안에 있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지청신이 죽게 되면, 즉 숙주가 죽게 되면 소문이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영혼들이 저승인 융에 가지 못하고 소멸되어 그러면 카운터가 되어 부모님을 보고자 했던 소문이는 악귀를 잡더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청신의 몸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죠. 그리고 제작진들이 지청신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소문이가 부모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제작진들은 지청신 안에 있는 악귀가 자기가 흡수한 영혼들을 모두 갖고 신여구의 몸으로 이동하는 걸로 설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들은 신여구를 잡아 융으로 보내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모두 구출하는 거죠. 구화 예고를 보니 최장물은 카운터들에게 차를 플렉스했습니다. 감동받아 하는 감옥하게 얼굴이 나왔죠. 역시 재벌은 돈을 이렇게 써야 제맛이죠. 9화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하며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